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 만료에 발표합니다. 커피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튀기니까 콩기름에 넣고 튀겨서 로스팅을 하니까 튀긴 다음에 좀 씻어가지고 후라이팬 옮겨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물도 좀 씻어서 볶아가지고 로스팅을 하니까 항균 항바이러스제가 그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각종 볶은 기리를 곡식가루 또는 과일청과 과일즙, 맥주나 술 이런 걸 넣어서 만들거나 바카나 여러 가지 치즈 뭐 이렇게 생크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을 넣어서 맛을 주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방송가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커피 단독으로도 커피 이것을 복통이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주 외부에 나갈 때도 저는 블랙커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복통이 좀 배가 아프면 그걸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좋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콩기름에 튀기니까 효과가 굉장히 신기해서 편도선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전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튀긴 거 안 튀긴 거 이렇게 차이가 큰지는 몰랐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콩기름에다 튀겼는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유를. 제약회사에서 이걸 기반으로 항암제나 항균,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통이 일하는데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원인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관련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통이 너무 일어나서 제가 이거를 딱히 뭐 이렇게 뭐 어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기양이나 위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복통이었어요. 좀 막힌 증세가 더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20매치를 꾸준히 하루에 막 서너 잔씩 해서 주전자에 넣고 원두커피 기기에는 안 되고요. 주전자에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복용을 했더니 그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막힌 증세도 없고 딱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항암제나 항바이러스 항균제로 제약회사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컨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 제약회사들에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런 원두 사업을 하실 때 백종원식이라든지 방송가에서 이렇게 커피 사업 하시죠. 시골 마을 이장우에서 빵마늘 이스트균으로 제 방법으로 이렇게 막걸리 만드신 거 봤는데 막걸리를 누룩 없이는 만드는 방법, 누룩 없이 만들 때 이렇게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이제 막걸리 색깔이 나요. 탁주로 팔고 밑에 깔아놓고 위에는 청주로 팔고 빵만드 이스트균은 이제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고 이렇게 막걸리 끓여서 하는 방법과 끓이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밀가루나 쌀 이런 것들을 기타 다른 곡식으로도 돼요. 막걸리 다른 곡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튀겨가지고 뭐 보리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율물에도 되고 이런 다른 곡식으로도 다 첨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막걸리에다 귀리밥을 섞어가지고 사셔도 제 기술입니다. 귀리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하실까봐 이거를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또 끓이지 않는 막걸리 두 가지가 다. 끓이지 않는 거는 밥을 지으셔야죠. 네. 그래서 쌀 넣고 그냥 끓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분쇄를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튀기거나 볶아가지고 밀이나 쌀. 그래서 이거를 누룩 없이 무룩 이시도 할 수 있고 누룩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저는 누룩 없이 이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깔아한 그냥 탁주 위에 이렇게 뜨는 건 청주로 판답니다.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고 끓여서 하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물을 육성한 후에 투입시키고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 넣어서 만드는데 맥주나 포도주 또는 매실주 다른 모든 어떤 그 소주나 위스키 술 만들 때 전통술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도를 끓이거나 포도주 끓여서 한 거, 그 생과하고 섞어서 또는 건포도하고 이렇게 건과 이걸 섞어서 하는 방법. 볶은 기리주를 맥주에다 소주, 위스키 또는 이런 막걸리에다 넣거나 코코넛주하고 섞어주니까 맛있더라고요. 코코넛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다른 과일주도 과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도 물 넣고 끓여서 동일한 방법으로 술을 만듭니다. 이거를 맥주에다 첨가를 시켜준다는 거죠. 볶은 귤에다 맥주 첨가 지금 정말 많이 써요. 맥주에다 볶은 기류주를 첨가시키거나 포도주를 첨가시키거나 과일주를 첨가시키는 방법 짱 맛있습니다. 또 콜라에다가 술을 넣어서 우유에다 술을 넣어서 두유에다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방법 이것도 정말 있어요. 일단 치즈 같은 걸 술 넣어서 하이만 같은 거 판매하고 두부에다 술 넣어서 판매하는 맥주나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칵테일 얼음화 시켜갖고 과일청 과일잼들 기반으로 또는 이런 과일청 과일잼들을 만드는 술을 기반으로 칵테일 얼음화 시키는 방법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칵테일 얼음에다가 탄산 넣어서 칵테일 얼음 판매하시고 산소 넣어서 판매하시는 방법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콜라나 기타 유명 음료수들을 이렇게 오렌지나 이런 칵테일 과일 음료를 과즙 음료 칵테일 얼음만 시켜서 하는 방법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이다도 그렇고요. 칵테일 얼음만 시켜서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막걸리도 칵테일 얼음만 시켜 맥주도 칵테일 얼음만 시킬 수 있어요. 포도주도 그렇고 과일주, 매실주도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피시 소스, 튀기거나, 그다음 육고기로 만드는 피시 소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이런 육고기로 만드는 피시 소스, 뭐 실명그 고기, 염소고기, 뭐 다양한 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피시 소스 섞어주는 한, 그다음에 끓여서 약간 튀겨가지고 홍차, 녹차, 녹차 이런 것들을 튀겨가지고 그래서 잠깐 씻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나요? 볶아준다 그러나요? 이렇게 차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끓여가지고 매실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 물엿, 조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초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만들거나 맥주와 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가 맥주와 술을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장도 그렇고요. 다양한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답니다. 방송국에서 유자청 넣어서 간장 만드실 텐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 걸 보신다는 건데 유자청 넣어갖고 초고추장도 만드시더라고 전에는. 그전에는 이게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가 봐요. 고추장에다 유자청이나 다양한 것을 넣어서 치즈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마요네즈도 들어가거나 초콜릿도 들어가서 고추장, 된장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간장도 그게 만들 수 있다. 간장에다가 치즈 넣어서 만드니까 정말 맛있더만요. 또 여기다가 햄 소세지 넣어갖고 끓이니까 정말 햄 소세지를 장조림으로 팔아요. 장어 장조림에서 판매도 괜찮을 거. 낙지 오징어 쭈꾸미 장조림 이런 것도. 이렇게 고등어 장조림 이런 것들도 연어 장조림도 괜찮죠. 고등어 연어 여기 참치 장조림 여기 장조림으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다양한 것이 가능합니다. 뭐 간장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넣어가지고 만든데 마요네즈를 넣어서 만든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소금 설탕 넣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된장에다가 된장을 메주를 쓰지 않고 콩을 볶거나 삶아가지고 튀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소금 설탕 넣으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많이 들어가면 간장이 되는 거. 그때는 소금을 더 많이 넣지. 마늘 가른 건 참치액젓, 액젓, 마늘 가른 거 참치액젓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주니까 더 맛있게 되고요. 이런 것도 고추장 만들 때도 고추장 된장 만들 때는 찹쌀가루가 좀 들어가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볶은 기류로도 된장과 간장이 만들어지더라. 녹두와 팥, 옥수수 이런 것도 만들어지더라. 옥수수를 기름에 튀기니까 팡팡팡 더 맛있더라. 이온실이라든지 하시면 안 돼요. 볶은 기류나 쌀가루를 튀겨서 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소금 설탕 넣으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철갑상알도 튀겨갖고 판매하는 한, 그다음 명태알, 날치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양미리알을 이렇게 참치 회사에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통시키는 또는 것을 튀겨서 만드는 거, 지금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런 알들을 음식에 첨가하는 하고 생선뼈 분말을 생선뼈나 부산물 분말을 넣어주는 것 또는 어떤 칠면조 뼈 분말 이런 닭뼈 분말 이런 것들을 부산물을 해서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로 지금 음식에 첨가한다는 거죠. 스파게티나 면 종류, 라면 종류, 면 종류에다가 찹쌀풀, 밀풀, 쌀풀을 넣으면 좀 더 쫀득쫀득해. 마요네즈를 넣어주거나 카레를 넣어준다는 거. 이것도 그런 떡을 만두화시켜주는 바람떡이나 이렇게 송편 같은 거 만두화시켜 만두재료를 넣어서 만두화시키는 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오징어, 쭈꾸미, 밑간생, 고등어나 참치, 햄 소시지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떡을 인절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백설기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떡에 이것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바람떡, 송편도 괜찮아요. 또는 떡볶이떡에다가도 이걸 넣을 수 있다. 떡볶이떡에다가 오뎅을 넣어서 판매하는 오뎅을 넣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떡볶이떡에다가 이런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오뎅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햄 소세지도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뎅 간장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것도 떡에다가 떡볶이 떡에다가 가래떡에다가 이런 것을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떡볶이 떡에다가 이렇게 뭐 명치알이나 이렇게 명나라나 이렇게 양미리알을 튀겨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떡 같은 종류. 또 도넛에다가도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식으로 좀년 얘기한 그것을 도넛에다 넣어주거나 알들을 햄 소세지를 도넛에 넣어주거나 알들을 넣어주는 게 명란이나 날치알, 이렇게 철갑상어 이런 양식을 이렇게 양미리알 튀겨서 넣어가지고 도넛을 만들어주다, 빵을 만들어주다, 피자를 넣어주다, 피자한테 넣어주다. 이것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무릎에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한 연구를 했는데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한 2019년도에 그 제약회사에 제가 컨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지는 않았는데 잘 연결은 안 됐는데 무릎 같은데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운동하는데 좋다 그랬죠. 그래서 동물 사료에 넣으면 방앗깻잎 같은 게 좋고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커피의 어떤 항바이러스 효과 이것을 해서 구제약이라든지 바이러스 질병을 갖고 있는 동물을 살처분하지 말고 이걸 먹여보라. 커피콩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잎이라도 괜찮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싸니까 단가가 그거는 이제 사료에 첨가해서 넣어서 먹이거나 끓여서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원두로 그냥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복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했더니 무릎이 조금 운동하느라 좀 다쳐가지고 아팠는데 이게 몸이 유연해지고 운동력이 생기면서 커피 방앗깻잎을 하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 다른 관절 종류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절 질환에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그 추출물을 사용하셔도 제약회사에서 제 기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과 그 결합 실험을 계속했는데 식품과 약초 중에 이게 매실청이 어떤 살균 질환에는 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실청하고 의자청 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조리대를 같이 가루를 드시거나 끓여서 드시면 돼요. 커피 조리대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 조리대도 괜찮아요. 또는 커피 유자청 조리대도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또는 커피 유자청 단독으로도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커피만 마셔도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 질환은 커피 단독이 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마시면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소멸되고 뭐 코도 근질이랑 입질 중질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멸한다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헤르페스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에도 효과가 있는데 복통이 계속 시달렸는데 복통이 해결됐다니까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매실청하고 또 마늘청, 생강청을 합한 또는 마늘청, 생강청 단독으로도 익혀가지고 안 익히면 토하게 돼요. 이거를 익혀야 됩니다. 10몇 분 전자야 돼. 이걸 가지고도 제약회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단독으로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마늘청, 생강청이 훨씬 낫습니다. 또는 마늘청, 생강청 플러스 조리대 또는 마늘청하고 조리대 섞어주는 이런 매실청하고 조리대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걸 제약회사는 어디서는 하셔서 정관장이라든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떤
방송가에서 백종원 씨도 스타벅스, 그다음에 신세계 이쪽 신세계도 스타벅스 하시잖아요. 이런 거 연결이 다 되신 것 같은데 편스토랑에서 이경규 씨나 뭐 이렇게 이영자 씨 아니면 저기 전참 씨였을 때 작가를 하는 거 보니까 통화백젓을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까나리 액젓 제일 많이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다음 들어가고 새우 액젓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치 액젓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합 액젓으로 내놓자. 액젓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그 피시 소스에서도 육고기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 뭐 이런 뭐 칠면조고기, 염소고기 다양한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생으로 이렇게 젖어 담그거나 또는 끓여서 익혀가지고 튀겨서 익혀가지고 하는 것을 피시 소스하고 섞어주는 한 다른 피시 소스도 제가 섞어서 만든다고 그럼 훨씬 더 맛있다고 이 섞어서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제조 비법이니까요. 제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참시에서 어떤 남자 배우를 하시더라고. 명란알도 튀겨서 하는 것을 편스토랑에서 이렇게 이정현 씨 가수가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개탄에다가 참숯과 목탄 같은 거를 이렇게 콩기름을 넣어가지고 유통시킨다. 식당에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소자를 넣어가지고 참숯을 잘게 쪼개서 이거 한다. 이것도 목탄도 이게 기타 다른 탄도 음식 다른 탄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조개탄이나 번개탄 또는 연탄 같은데 콩기름을 넣어서 만들거나 종이 펄프와 톱밥을 넣어서 같이 합해주는 경우 또는 번개탄에다가도 종이 펄프와 톱밥을 넣어서 합해주는 참숯과 목탄 같은데도 종이 펄프와 톱밥을 합해주는 경우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양초 같은 것을 분말이나 이렇게 작은 입자단위로 만들거나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면 참 좋은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 번개탄을 좀 작은 형태나 가루나 이렇게 작은 입자나 이런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불 붙이는 방송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네. 옥수수 팝콘을 기름에 넣어서 튀기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더 맛있더라. 소금살. 이거 팝콘을 익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해서 쌀, 귀리, 볶은 귀리하고 쌀을 튀겨서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맛있다. 이거를 이렇게 냉장고를 부탁 이온일 셰프께서 하셨는데 제 기술이 이렇게 뭐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입자도 적은데 페이스북은 5,000명 외국인 회원만 제가 받고 있고요. 제가 국내 회원은 안 받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는 제가 700명이 채 안 됐는데 그 보고 계시다는 건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그다음 주한미대상 오스라 관광청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네이버, 한화, 그다음에 이렇게 LG, 그다음에 이런데. 그다음에 SK가 아니라 현대기아차 이런 데서도 제 기술이 다 나와요.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현대기아차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프로파일 자유에 틀린 프로파일 회전수를 주는 거, 변속기 없는 기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자동차가 연료가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 속도의 강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변속기 없애버리자는 거죠. 여기 전구 같은데도 전기양을 틀리게 줘서 15W, 30W, 60W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의 밝기를 틀리게. 그 다음에 LED 전등이다 그런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어둡고 중간 정도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 LED 등했다. 또는 10개나 20개나 40개 있다 그러면 각각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10개 맡은데 20개 맡은데 40개 맡은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자동차 전조 등이나 모든 조명 방식의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관도체 혈처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그 카페 같은 창문에다 붙여갖고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광고판으로도 밖에 불만 노출되지 않으면 밖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전기양을 따라 빛의 강중량을 10단계로 더 만들어내. 이걸로 이제 빛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옛날 사진은 구린데 이것을 화면을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빨간색을 어두운 다크 계열 또는 라이트 계열 밝은 계열을 해가지고 입체적인 명암을 만든다든지 원래는 없던 화면에는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에는 없는 건데 색깔을 추가해서 입체를 만든다든지 영상을 아름답게 만든 이렇게 해서 화면을 각색하는 거예요. 미술 그리는데 저도 똑같이 풍경이래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없던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 색깔을 좀 틀게 하거나 명암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저게 3D는 제가 보니까 약간 구토 어지럼증이 좀 생겨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래 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그 모니터, 어떤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렇게 볼 때 입체 화면을 보더라도 사진이나 뭐 이렇게 CCD나 CMOS, 소니나 삼성 이 기술에서도 카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원래 빛은 10이라도 40으로, 50으로 해주거나 원래 색깔은 구리더라도 이렇게 좀 밝은 색깔을 해주거나 밝은 색과 똑같은 색깔이라도 밝은 색과 굵은 색을 이렇게 어두운 빨간, 밝은 빨간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틀리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또 다른 색깔을 첨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표시해서 입체를 만드는 기술에 엔비디아든 어디서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픽셀 같은 걸 화소수가 대소수로 대중수로 들어가고요. 숫자리를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픽셀 하나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섬세하게 색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망원경하고 어떤 현미경과 결합한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 카메라도 돼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도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뭡니까 그 프로그램 해석상으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 의견이 틀릴 때 이것을 화면을 확대해서 이걸 확률 몇 프로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 화면에 다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군이시든 어디서든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CCTV나 이런 카메라고 일단 망원경을 씌워주는 경우 그래서 사람도 망원경 보면 멀리 볼 수 있고 그냥 평상시보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드론 같은데 이거 사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탈부착이나 자체 장착식으로 하시면 저가의 카메라에도 멀리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드론 기술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어요. 라이트를 붙여가지고 낮에든 밤에든 빛을 보강해가지고 선명하게 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돋보기를 제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 들어온 빛을 증폭한다.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또는 카메라 모든 렌즈에다가 겉에 테두리에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증폭하는 거죠. CCD나 CMOS 마이크로 렌즈에서도 쓸 수 있어요. 모든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에서도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오목거울처럼 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광을 증폭하거나 그다음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렇게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이것을 수십 장 수백 장에서 그렇게 해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하면 빛이 풍성한 상태에서 하거나 여기서 해수 담수화 이것을 끓여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래서 소금을 팔고 증발하는 증발 물을 증류수를 판다 그랬죠.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할 때 정수기에 어떤 목절표 필터가 다 있잖아요. 그럼 필터를 넓게 펼쳐서 표면적을 넓혀서 사각이다, 동그랗다 다 해주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을 겹쳐갖고 한꺼번에 물을 내리는 방식을 하면 되게 빠르다.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해수 담수화 필터를 배 같은 데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거나 끓이는 방식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를 거두어서 해수 담수화 할 수 있다. 남은 소금은 팔 수 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을 할 때도 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니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아프리카 같은 물이 좀 나쁜 곳에도 끓여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거든. 배탈도 안 나고 캠핑용으로도 이거 끓이는 방식으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 필터처럼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가지고 수지를 깨끗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넓게 기존의 휴대용 필터로 넓게 펼쳐가지고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YTN의 어떤 정수장에서 YTN이 좀 문제가 되니까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YTN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그 국정원이라든지 내셨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광고가 YTN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거기서부터 형사 민사가 거기서 일한 저는 결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해서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게 만약에 누가 관련됐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자동차나 또 이런 데다가 또 휘발유하고 산소통을 같이 갖고 다니면서 항공료가 되면 비행체는 항공유 산소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각각 온도를 올려주면 또 좋은데 없으면 이걸 두 가지를 섞어서 연소시킨다고. 온도를 올려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아니라 매연이 저감이 되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항속거리가 늘어나죠.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주행거리가 돼. 그래서 가스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산소통을 그러면 자동차 설계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없이 그 연료양을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 연료양을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하거나 자회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회전술에 저항하는 오토에도 되게 틀린 전기수를 둬서 이게 조향하는 움직이는 기술로 사용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로봇이나 비행체 몸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린 전기적인 힘과 틀린 어떤 연료를 줘가지고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자유로 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 기간에도 틀린 연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휘발유 산소뿐만 아니라 휘발유 수소 산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복잡하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다. 또는 항공유에다가 수소 산소를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주는 한 그런 게 굉장히 비행체 속도가 빨라진다. 원래는 이제 군 같은 데는 방사능 연료가 좀 없다고 하면 신경 안 쓰겠죠.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에 이런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기다가 산소통에다 산소를 좀 추가로 넣어주고 수소산소를 넣어주는 안을 쓸 수 있다. 거기다 휘발유 증기를 좀 넣어주는 이런 엔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배에서도 동일하고요. 배에서도 산소통 추가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 수소산소를 섞어준다.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섞어주나 좀 방사능 염려가 좀 있죠. 이런 부분은 폭약 구조에도 장약 구조에도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증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폭약이나 장약, 다이나마이트에 있다고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주시면 용암열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수소산소 캡슐을 좀 더 넣어줄 수 있는데 수소산소 분말까지도 다이아마타 같은 데도 수소산소 분말을 조금 넣어줄 수 있다. 폭약이나 장약 구조 얘기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이나 뭐 어떤 캡슐로 넣어줄 수 있겠죠. 이것도 다이나마이트 폭약 위력이 좀 세지겠죠. 한 개 쓸 거, 두 개 쓸 거, 한 개 쓰면.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전파 방식으로 같은 전파는 뭐 솔버는만 틀리게 해서 시간 지연도 줄 수 있어요. 전파를 따라서 하나는 10초, 하나는 20초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뭐 30초 터지는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다른 전파로 다이나마이트를 조작한다. 이것은 군에 있어서 대인질이나 대전차지를 언오프도 가능하고요. 언오프도 대인질 거기다가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꺼가지고 다시 켜갈 수도 있고 솔버는만 틀리게 해서 작동을 시키거나 그래서 다시 멈출 수도 있고 이것도 쓰시면 제기 켰다가 다시 멈출 수 있는 거죠. 이 다이나마이트도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도 이렇게 제가 언어포식으로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 갖고 기뢰도 부딪히는 어뢰 기뢰 만들자. 어뢰도 주요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전파로 깨우고 이렇게 1번, 2번 같은 전파는 뭐 솔바는 틀리게 또는 각각 틀린 전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도 이 기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라디오파로 초장거리, 중거리, 어떤 단거리 이렇게 다양한 라디오파를 취급하는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라디오파를 수백만 거를 이렇게 콜솔버너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면 그걸로 조정할 수 있다. 또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둬가지고 암호 체계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10단계도 돼요. 또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암고를 추가할 수 있다. 영상 방식도 좋다.
영상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영상 방식이 좀 상당히 많이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목소리 인식 방식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영상 방식, 이 영상 방식은 좀 따라하기가 좀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니까 화면을 캐치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은 보안에서 더 좋은 것 같은데, 현관문 출입, 회사문 출입에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얼굴 인식, 그다음에 영상 인식, 그다음에 이런 목소리 인식, 이걸 다음에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현관문 출입에도 회사에서도 보안에서도 이 기술 쓰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작동, 로봇 작동에도 주인 인식 기능으로도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드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드론을 이렇게 라디오파로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거죠. 라디오파로. 그래서 각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드론을 각각 거기서 보는 화면을 여기서 이렇게 송출을 받아갖고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각각 통제를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이렇게 가로등으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드론 같은 거, 로봇, 자율주행 차량, 배 이런 것이 지가 알아서 자동 항법으로 움직인다는 거. 5군데 찍어놓으면 제가 알아서 농약을 뿌리거나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쟁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해갖고, 카메라도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0.1cm도 가능해요. 사람 눈, 코, 이 몇 cm, 이목구비를 구분해서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즉시 찾아내거나, 차량도 있잖아요. 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망원경 달아놓는 모델을 말씀을 드렸죠. 탈부착으로 이렇게 썼다가 안 썼다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여기다가 물류 추적을 하듯이 사람과 차량 이런 움직이는 것을 물류 추적을 해서 물류 추적을 하듯이 일련만 탑재해서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는 예상되는 경로를 이용해서 저격 소총 같은 걸로 이렇게 쏘는 대공 방어만도 이렇게 드론이 움직이는 예상 경로를 이용해서 쏜다는 거죠. 전투기에서 가능하고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드론을 전투 모드를 5개를 만들어 갖고 적합한 전투 모드로 자동 전쟁 수행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투기에 쓴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미국 방산업체 안드릴 드론 업체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모델을 쓰신 건데, 자동으로 발사 망각 방식으로 임무를 부여해서 자동으로 표적을 실행해서 제거합니다. 적 지휘관만을 딱 골라서 제거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군복을 입은 어떤 다 특정 나라의 군복을 입거나 이런 것만 사용, 민간인은 보호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람이면 다 살상하면 좋겠죠.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적의 차량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그 차량만을 공격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 발사 망각 방식으로 보내고 나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동 전쟁 수행을 한다 그러죠. 드론은 이제 이만한 드론을 10,000원 하거든요. 그럼 그 항속거리를 좀 늘리고 이런 카메라 탑재해서 천만 대 또는 필요하다면 100조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폭파하는 이런 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에서 제트 엔진 달아서 움직이는 드론이 한 대당 한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좀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항공모함에다 10,000대 뿌려놓으면 항공모함 전멸이죠. 그래서 저는 항공모함 같은 것도 원시무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 같은 건 앞으로 필요 없을 거라고. 모든 게 비행체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다 날아다니는 것으로 수직이 착륙 기술까지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거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만들기도 쉬워요. 네. 제트 엔진 만든 걸 밑으로 분사하면, 밑으로 제트 엔진을 분사를 해버리면 이게 되는데, 밑으로 분사하면 수직이 착륙하는데 말이죠.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실을 둬가지고, 연진을 둬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싹 피어, 아래로 온다 그러면 싹 이어. 이렇게 하면 된다. 잠수 정도 제가 프로펠러 방식이든, 아니 이런 연소, 이런 어떤 초공동을 해서 연소 방식이든, 그걸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돌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도 앞뒤 이렇게 해서 360도 카메라, 이게 렌즈를 여러 개 둬가지고 여러 각도로 동시에 찍는 기술. 크고 작은 렌즈도 할 수 있다. 갖고 렌즈도 움직일 수 있다. 현관문 비디오에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360도로 깎는 360도로 찍는 이 카메라 어떤 위아래도 가능하다. 잠수함 같은 데도 이렇게 줄을 유선줄을 달아서 로봇이 쭉 올라가면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TV도 위성 TV도 보거나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다. 삼만경처럼 이렇게 보지 않고 전후 좌우 위에까지 동시에 촬영하는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잠수비에도 카메라에다가 유선줄을 달아서 배에 딱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찍으면 그것이 위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무선 장치, 무선 송수신 장치를 중계 장치를 달아서 잠수부들이 그걸 기초로 통화하거나 또는 유선줄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지하 깊이 들어갈 때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카메라의 인식 구조에 있어서 물류센터 또는 편의점 마트다가 고객이 뭐 어떤 물건을 골랐는지 보고 있다가 그래서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서 자동 계산까지 해준다 그랬죠. 이런 카메라 구조가 CCTV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거기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근거에 얼마 들었는지도 통보해 준다. 계산원이 누군지도 이제 그때 다 기록돼 있고 삥땅 치지 못하게 이 기술을 말해서 물류 추적에 있어서 RFID 필요 없이 이걸 하신다 그랬죠. 이 기술을 갖다가 오산시 통합센터에 이걸 하시던데 이걸 하시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방산업체는 이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오산시 통합센터하고 서울시 이런 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이 하시면. 제 기술을 멋대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50년은 이런 거 제가 CCTV를 DVR 방식이 아니고 모니터 많이 필요 없다. 모니터 이렇게 많이 가지고 보냐.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자 유무선으로 이 기술 쓰시면 되겠다.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화면에 인식해서 40개, 50개, 100개도 1000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공공 CCTV 장면을 경보 올려주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표시해주거나 따로 저장을 따로 해주는 거 추출해가지고 이 기술 블랙박스에도 기능을 쓰거나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이 CCTV에도 쓰시면 저기서 따로 저장하는 기능. 그럼 관리자가 24시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 걸러내니까 범죄 장면. 건물에 출입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입을 했다. 그럼 자동 저장을 해주는 거야. 이것을 한꺼번에 딱 저장을 해주면 그것만 보면 돼. 하중은 지켜볼 수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쓰셨거든요. 이게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몇억 불이에요. 300 몇십억 불인데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이거를 멋대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청, 노동부, 경찰청 이런 부분들에 경찰청, 그 다음에 국가의 기관이 서울시 인천에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유럽 쪽이 오스트리아 관광지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네이버 다 제 기술이 다 나와요. 지금 플라스틱 창문부터 뉴스에 YTN에 나와요.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려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보석상 깨지니까 유리창은 깨진다.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는 구조. 이것도 집안의 유리창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석상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카페 유리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돌도 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자. 단열도 되고. 그러니까 밖에가 플라스틱 안에는 유리창, 밖에가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창, 밖에가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필름, 또는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갖고 방탄 소재를 삼을 수 있다. 플라스틱 유리창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야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거기다가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또는 크기는 더 알아서 하십시오. 크게 할 수도 있으니.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유리창, 플라스틱 고무판,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이런 데도 이렇게 또 타이밍 벨트를 산업용 벨트, 그다음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천 접합, 인조가구 접합,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석영, 그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 발열에 능하다 그랬죠. 이런 구리, 전기선 통신소들랑 이런 구리, 반도체에도 들어가. 여기다가 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여기다 텅스턴에 열이 집중되니까 텅스턴 구리 약품을 바꿔라. 그러면 열이 집중이 없어진다. 텅스턴을 얇게 만들거나 그 기술 쓰시면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그럼 이제 발열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에다가도 나노 구조의 홈이나 거기는 알아서 하세요.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를 쓰고 수평터널과 수직터널을 판다. 여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이거를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인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게 그 반도체 회사의 제 기술을 무단으로 막 사용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직 관통 기술인데요. 수직 관통 기술이 제 기술인데 그거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도 SK나 삼성 이런 데서 이렇게 쓰시더라고. 낸드 플래시하고 이렇게 뭡니까 HBM 할 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나 물통 구조를 만들어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에다 전기선은 이제 밖에다 외곽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기선을 배치하는 통기선을 배치하면 발열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반도체 하나하나에다가 실리콘 웨이퍼 구조부터 유리석형 코팅, 세라믹 유리망코 늘어주거나 여러 겹 코팅을 해서 열이 축적되지 않고 외부로 발산, 살짝 비스듬하게 올려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쓰시더라고 수리관도. 이거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무단으로 쓰신 길이 많을 것 같은데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이렇게 어떤 반도체 회로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구리 회로다. 그럼 여기가 캐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이렇게 놔주면은 이게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 이렇게 다이오드 현상으로 이렇게 다이오드처럼 언오프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했다가 그냥 정보를 갖다 썼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 어떤 이런 금속을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해서 적고 중간 크기 큰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얇은 두께에서 두께한 두께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이걸로 이제 쓰시면 뭐 냉장고나 에어컨 뭐 이렇게 히터판으로도 열을 쓸 수 있겠죠. 이 원리를 따라서 PM 반도체에서도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가 축적되므로 이것은 이게 카패시터로 사용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또 이걸 갖다 연달아 배치해갖고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이런 것들도 배치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 뭐 어떤 카패시터 없는 구조를 만들던데 이게 금속에다가 이거 제가 금속판에다가 모터의 정류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터의 정류자 기술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꼭 철심했다 하지 말고 구리 막대기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자.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저렴 구조를 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된다. 자동차 연료전지나 이런 데다가 이런 슈퍼카패시터를 이걸로 사용하자. 수천 개를 해가지고 여기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전기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수백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연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배터리를 만들 때 구리 알갱이를 나노 구조나 또 더 크게 하셔도 돼요. 대중소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결합시켜 준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리 액상을 덮어가지고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전기나 열, 냉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 반도체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트랜지스터 캐패시터에다 산화철 코팅을 좀 해준다. 여기다가도 산화철 코팅을 좀 해주면 이것이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판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 자체로는 금속으로는 태양전지가 전기가 생산되지 않지만 전기를 걸어주는 그 방법 때문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선은 더 좋아요. 주파수 방식 걸리니까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된다.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전환되지 않아요. 이거 유튜브에서 하시던데 저기서 보나봐요. 구리코일로 하셔도 제 기술에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그러면 건물 전체에다가도 금속을 덮어가지고 감정 구조만 없으면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 개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으로 감아놓고
여기다 해놓고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구자서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안에는 수십 겹, 여러 겹. 또는 대중서, 연구자서 분말 구조부터 대중서 들어가. 연구자서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 연료가 뭐가 됐든 뭐 석유가 됐든 가스가 전기가 또 돌아가면 이게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선으로 만들어서 송전한. 그럼 이거를 다른 그 뭐 풍력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하게 100m, 200m 해가지고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죠. 뭐 태양광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태양광에 나오는 전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를 마저 생산하는데 YTN은 없던 업체가 이거를 태양광 전지에다 이걸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고 그래서 그 회사는 이거란 걸 설명 안 하셨어요. 저는 딱 알았거든요. 예, 그거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기술에서 쓰거나 반도체에다가도 나노 구조로 이렇게 태양빛으로 저기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회전축 돌려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금물이다, 바닷물이다. 그럼 거기다 구리판이라든 알루미늄, 금속판을 놔주고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 여러 겹이 있는 두께 같은 대중소 이렇게 해서 전기선을 딱 많이 연결해요.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럼 이제 전기로 전환됩니다. 또는 액체 배터리와 금속 배터리 말씀을 드려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걸로 배터리를 만든다. 큰 대용량도 가능하고요. 그럼 우리 물 안 넣으면 황산 넣거나 소금을 넣으면 이것이 괜찮겠네. 이게 그럼 안 되죠. 내세 금속하고 물하고 만나면 액상하고 만나면 배터리가 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배터리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천 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정용 이런 데 2차 전지다 그럽시다. 1차 전지지만 수천 개를 큰 전선도 있고 작은 선도 있고 전선으로 각각 연결해서 동시에 충전 구조. 모든 충전 앱에서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가집니다.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류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2.5V, 30V, 50V 자유롭게 변압을 조절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로도 여기서 꽂아가지고 변압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결정한다는 2차 전지 아니더라도 다른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사용하고 하시든지 슈퍼카패시터를 하시든지 자동차 연료 전지에다가 탑재를 해서 몇 개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 몇 개 슈퍼카패시터 갖다 쓰냐에 따라서 변속기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양, 연료양을 따라 속도를 조절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저기 현대기아차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현대기아차든 누구든 삼성이든 LG든 하나든 하지 마세요. 배터리 회사에서. 이거 배터리 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20개. 그럼 여기다가 안에도 전기를 각각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이제 이게 꼭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더 이쪽에 이게 카페시다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 금속이.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똑같이 여기다 좀 똑같은 전기량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가 우세하게 흐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두 개를 설치해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기량이 더 많이. 이게 말도 안 되죠. 제 기술이. 근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꼭지가 있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면 좀 더 많이 전기가 나올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그럼 탄소봉을 자체를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탄소봉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작합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할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음극재 양극재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자동차 연료 전지 음극재 양극재를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여러 겹의 형태로 가거나 대중소로 가거나 크고 작은 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딱 납축 전지도 되고 연료도 되는데 전해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전해질이 그 안에서 흐르게 하는 구조. 분리막을 전기를 넣으면 분리막이 이렇게 딱 차단되고 안 넣으면 차단이 안 넣으면은 차단이 되고 넣으면은 딱 열리는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다. 또는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금속이잖아요. 금속인데 여러 개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인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현상,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럼 이걸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할 수 있다. PM 반도체에서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금속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텁다. 그럼 이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고 여기는 두 개다. 굵기가 똑같을 때 두 개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라. 이것도 여기 하나고 여기가 두 개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선 연결하면 이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봉도 수십 겹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일체 전지로도 이렇게 동일하게 수청 연결 언어프 구조를 써서 12.5V나 30V 자유롭게 볼트 수를 조절해서 할 수 있다. 변압 구조에 있어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똑같다. 두께가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변압 구조를 만들거나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거, 중간 거, 얇은 거, 아주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변압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떠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 있게 모터 직전에선에 공급하거나 모터에 있다가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 가지고 모터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 가지고 이것을 모터에 있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한다. 모든 모터에는 다 돼요. 비행체, 어떤 배, 뭐든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또는 모터의 연구 자석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가죠.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대중석 가루를 틀리게 하거나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런 것들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부산대 광맥카트리에서 정세혁 교수님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이걸 넣어서 구리를 부식되지 않는 구리 만드는 건 아니죠. 철사, 철근 이런 데도 고무 또는 플라스틱, 금속 구조에도 이것을 다 들어갑니다. 비닐 소재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합성소 매실이나 인쇄 잉크, 염색제 또는 페인트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페인트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진 윤활유나 여기도 오일제 또는 그 다음에 방청제 이런 데도 들어가고 도금액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오일스텐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건축용 실리콘에도 제가 이런 것에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또는 에어컨 살균할 때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넣어서 건축용 실리콘을 어떻게 곰팡이 곰팡이 튀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또는 MDF 가구 소재로 쓰는 MDF에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어서 만드는 부식 이렇게 곰팡이가 잘 안 쓴다. 거기다가도 코팅 구조를 좀 준다.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수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속고보드에도 코팅 구조를 줘서 방수 구조를 갖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속고보드 같은 데도 된다는 거죠. 속고보드에다가 어떤 구정 알루미늄 가루를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어떤 금속 보마를 넣어가지고 빛이나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반사 복사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오목건음을 파서 속고보드나 이렇게 합판 이렇게 건축용 소재에다가 이렇게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명판 같은 데도 쓰고 이런 히터기판 화목난로 할 때 금속에다가 오목건음을 파서 그렇게 하거나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볼록하게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열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에폭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갈변 현상을 해결합니다. 어떤 셀로판지나 빛을 반짝일 수 있는 구조를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자연빛을 갖다 환상적으로 반사해서 또는 인공빛으로 환상적인 창문을 만들어 놓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식탁에도 그렇고 식탁에도 이게 넣을 수 있어요. 식탁 같은 유리판 들어가거나 플라스틱판 들어가면 식탁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다른 하이그로시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폭시하고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단열 벽지에다가 이렇게 구정 알루미늄 가루나 이렇게 단열 벽지 비닐이 들어가거나 하면 더 따뜻하다. 비닐을 사이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단열 벽지 같은 거, 단열재 같은 거 비닐을 넣어주면 더 좋다.
또는 종이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단열이 더 잘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경우,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 이런 스티로폼 같은데도 이렇게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거나, 두꺼운 걸 들어갈 바야 여러 겹으로 얇은 걸 들어가서 비닐이나 종이 또는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단열이 잘 된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군용 판초이 같은데도 구조형 알루미늄, 그러니까 비닐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구조형 판초이를 만들면 방수도 끝까지 잘 되고 세탁도 잘 되고, 세탁 방수 깨져요. 물 줄줄 셉니다요. 네. 그래서 그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보온까지도 할 수 있는. 촛불 집회 구조형 알루미늄 이렇게 그때 보온하시는데 설마 이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판초이하고 좀 비슷하던데. 판초이나 군용 깔깔이 같은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이불 같은데 소재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를 이렇게 합성수물 실이나 이런 데다가도 넣어서 열이나 체온을 반사복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이불 구름섬 이런 식으로 충전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 원리로 해갖고 이불이나 옷을 만들면 따뜻하다. 이것을 에어 침낭 같은 데도 만들면 따뜻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부분 쪽이나 가루 형태로 넣어주거나, 거기다가 비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닐이 들어가서 보다 따뜻하게 부분 쪽이나 뭐든, 그다음에 여행용 가방이나 모든 가방 구조에다가 에어를 여러 겹 집어넣어갖고 깨지지 않는, 내용물이 깨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바람을 팍팍팍 집어넣어가지고 에어를 만들어서 붙여줘가지고 종이 박스에 에어를 만들어주는 이 기술도 쓸 수 있다. 좀 붙이지 않아도 되죠.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바람을 슉슉슉 넣어서 비닐에다가 에어층을 곧바로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되겠어요.